금일 첫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FC와 비교하면 공격진의 역량이 떨어진다. 지난 코리아컵에서는 어린 선수들 위주로 나섰고 이 어린 선수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그래도 K리그1 레벨에서 1대1 상황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 대체적으로 인천이 간격 유지에서 문제를 드러내거나 뒷공간을 드러내는 등 수비가 강하다는 인상도 최근에는 좀 희미한 면모가 있다. 수원FC가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특히 체력 문제로 인해서 교체로 나오던 손준호가 이제는 선발로 나오기 시작한 상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원FC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운영을 지난 경기에서도 했다. 물론 안데르손, 이승우, 지동원 등 공격 뎁스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볼 수 있어 이 운영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수원FC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준호가 합류한 상황이라면 수원FC가 공격적으로 움직여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물론 이승우나 안데르손 등 공격진의 퀄리티나 전반적인 뎁스에서는 인천보다 수원FC가 더 낫다. 인천 같은 경우는 공격 진영에서 1대1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편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대구FC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광주에게 강했다. 특히 박창현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공격적인 성향이 더 늘어났음에도 3-2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 물론 광주에게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자주 당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세징야와 에드가가 광주 상대로 강했다. 광주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는 피지컬이나 기술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특히 세징야는 직전 광주전에서 1골 2도움으로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광주의 경우는 여전히 전술적인 기조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허율의 센터백 전환, 엄지성의 이적 등 선수들의 퀄리티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진단은 할 수 있을 듯. 아사니에 대한 감독의 시선도 아주 곱지는 않은 상황인데 안혁주나 정지훈 같은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기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물론 어린 선수들의 경험은 전체적으로 침착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대구가 승리를 기록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300을 운영하는 대구였는데 그럼에도 광주 상대로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 외국인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광주의 압박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광주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의 퀄리티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FC서울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천을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편. 다만 김천을 상대로 승리를 한 매치에서는 강한 압박을 필두로 상대의 중앙공 투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했었다. 문제는 이승모도 부상으로 빠졌고 유일한 삼선이라고 할 수 있는 류재무는 주중 경기에서 풀타임을 치렀다는 것. 결국 서울이 에너지 레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강상호 등 수비 선수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천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물론 올 시즌 서울 상대로 1-5로 패했지만 당시에는 300을 가동하는 실험을 한 것이 패착. 현재는 4-3-3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전개할 수 있는 이동경이 있다는 점도 김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경도 최근 2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하는 등 미드필더에서의 적응력도 꽤 빠르다. 이번에는 김천이 승리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이 김천을 상대로 잘했을 때에는 강한 중앙 압박으로 공을 전달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케이스. 다만 현재 전반적인 선수들의 지친 흐름이 상당히 아쉽다. 김천은 이동경이 전개나 득점에서 삼선에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의 전체적인 흐름은 뒷심의 부족함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기록한 쪽은 대전이었지만 이것이 후반전에 뒤집히면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 포항이 늘 뒷심에서는 상당히 뚜렷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 포항에게 후반 실점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잦다.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도 대전이 먼저 골을 기록했지만 포항이 이것을 따라잡으면서 승리를 캐내지 못했던 케이스. 대전은 포항 상대로는 고양이 앞에 쥐나 다름이 없다. 포항의 특징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압박을 이끌어내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데 능하다는 것. 황선홍 체제의 대전도 여전히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항 입장에서는 상성이 좋다. 전적 역시도 최근 15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포항이 11승 3무로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포항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대전이 공격적으로 가면서 선제골을 넣는 것까지는 되고 있다. 다만 이를 지키는 데는 부족한 모습. 포항을 상대로도 상대의 뒷심에 밀리면서 선제골이 무용지물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포항의 후반전 힘과 상성에서 앞서는 요소를 기대해볼 여지가 크다. 금일 5번째 경기 김포FC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양에게 강했다. 특히 김포가 안양을 상대로는 수비를 상당히 잘 가져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편인데 4경기 연속으로 안양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 전반을 버텨버리고 후반에는 골 하나를 가지고 신승을 거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편이다. 최근 오전에서도 김포가 4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안양 킬러로서의 상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양은 라인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 사실 안양이 역습 제어를 위해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박스박 중거리의 위기를 상당히 많이 노출했고 공격도 잘 풀리지 않아서 금방 패기를 했던 모습. 결국 안양이 김포를 상대로도 역습을 내줄 것을 감안하고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 상황에서 안양이 효과를 본 경기가 최근 없었다는 걸 감안해야 할 듯. 김포가 1-0 수준으로 이기지 않을까 싶다. 전체적으로 안양의 공세를 아주 잘 막아내면서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식으로 이득을 잘 챙겨왔다. 안양은 라인을 내리는 전술은 어울리지 않는 팀이기도 하다. 특히 김포가 주중 경기에서는 11명의 선수들을 전부 바꾸는 전면 로테이션을 실시한 모습.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없다고 보고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수비가 좀처럼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포가 아산을 상대로 강한 압박으로 난전을 유도하는 등 아산이 강하게 몰아붙이는 팀에게 고전하는 양상. 물론 여전히 역습으로 가면서 공격을 놓치지 않는 공격 능력이 살아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안산도 생각보다는 압박 라인을 높여서 플레이하는 적극성은 있다. 실점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지는 않는 이유다. 안산이 임관식 감독이 만든 틀을 아주 바꾸지는 않고 있다. 송경섭 대행도 3-4-3과 공격적인 성향을 크게 손보지는 않았던 모습. 결국 안산의 제법 괜찮고 공격적인 모델은 유지될 것. 다만 김범수가 여전히 부진하고 있는 데다 미드필더에서 득점력이 괜찮은 노경호가 수원FC로 이적하는 등 공격진에는 수열 없이 누수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아산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아산이 수비 역습으로 재미를 꽤 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강하게 압박하는 팀 상대로 수비가 잘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다. 안산도 적극적인 게임 모델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물론 안산의 약점은 여전히 결정력에서의 부족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게임을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